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6일 오후 5시 7분인데 현재 세계적 뉴스는 조코비치 선수가 호주에 입국하려고 했다가 공항에서 저지되어 가지고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는 17일 호주 멜버른에서 개막하는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에 출전하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메이저 챔피언을 20번 했거든요. 그래서 로저 페더러와 나달과 지금 동급인데 하나만 더 따면은 호주 오픈에서 우승하면은 21개가 되어가지고 명실공히 역대 최강의 테니스 선수로 등극하게 되는데 그 기회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이 사단이 왜 이렇게 일어났느냐 하면은 호주 출입국 관리소는 입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코비치에게 입국 비자를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리슨 호주 총리까지 개입을 해가지고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백신 2번 맞아야 된다. 2번 이상 맞아야 된다. 2번 이상 맞지 않는 사람은 면제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조코비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다음 비행기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막 호주에서 화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뉴스가 되었습니다. 워낙 조코비치라는 선수가 유명한 선수니까. 그런데 이 조코비치 선수는 플레이할 때 조금 난폭하게 하죠. 막 욕설도 하고 라켓도 집어 던지고 하는 건데 대중적 인기는 그렇게 높지 않는 편입니다. 그게 이번에 상당히 여론을 자극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백신 접종을 사실상 거부해 왔어요. 또 그러다가 2년 전에는 이 코로나 이거 무시하고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테니스 치고 이러다가 본인을 포함해가지고 몇 사람이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듭니다. 한번 코로나에 감염됐던 사람은 자연 면역이 생기는 것 아니냐. 그러면은 백신 맞지 않고도 입국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지만 국가 정책이란 게 그렇게 개별적인 사안을 고려하지 않으니까 원칙을 딱 정하면은 그 원칙대로 한다 이거죠. 근데 왜 이런 사단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조코비치가 먼저 자기가 호주에 가는데 면제를 받았다. 면제를 받고, 그러니까 백신을 맞지 않아도 된다는 면제를 받고 입국한다라고 먼저 공개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호주 사람들이 발칵했습니다. 호주 사람들은 지금 아주 심한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섬나라니까. 그런데 이건 뭐냐 이렇게 된 거죠. 이건 호주 오픈 관계자가 사실은 특혜를 준 겁니다. 조코비치에 대해서는 백신 면제에 해당한다 이렇게 특혜를 준 건데 또 이 멜버른이 빅토리아 주에 속하는데 빅토리아 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국경 통제는 어느 나라든지 중앙정부 소관입니다. 여론이 악화되니까 이 총리가 나서고 중앙정부가 나서 가지고 이건 안 된다. 예외는 없다. 이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코비치는 어젯밤 11시쯤 호주 멜버른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비자가 발급되지 않으니까 숙소로 이동하지 못하고 공항에서 지금 현재 대기 상태에 있을 겁니다. 이 부친 서르잔이라는 사람은 세르비아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아들이 무장경호원들이 지키는 방에 혼자 격리됐다고 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비자 발급 거부 결정이 발표되기 전에 조코비치에 대한 특별 규정은 없다. 만일 관련 서류가 불충분하면 조코비치는 다음 비행기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규정은 규정이다. 특히 출입국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외할 수 없다. 그런데 여기에 또 세르비아 정부가 끼어들었습니다. 이게 역시 정치적 문제가 되면은 이게 내셔널리즘이 작동을 해가지고 세르비아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아마 세르비아 국민들이 또 들고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알렉산더르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은 방금 조코비치와 통화했다. 세계 최고의 테니스 선수인 조코비치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오그라드 주재 호주 대사를 불러가지고 조코비치의 호주 입국을 허가해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이제 법정으로 가는데 이 문제가, 글쎄요, 이런 문제가 법정으로 가서 조코비치가 이길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여론이 중요하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만약 조코비치가 아니고 로저 페더러, 스위스 출신의 로저 페더러의 경우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은 어떨까? 호주 사람들이 이렇게 반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로저 페더러, 나달, 그리고 조코비치 빅3인데 가장 기술이 좋고 이제 힘이 좀 붙이죠. 나이가 너무 많았고. 그리고 매너가 워낙 훌륭하고 또 플레이하는 게 아주 예술적이고 해서 인기로는 뭐 압도적으로 실력은 사실은 지금 조코비치가 1등이고 인기는 압도적으로 페더러가 1등입니다. 그러니까 광고료라든지 이런 걸로 치면은 아마 지금 스포츠 선수 중에서 수입이 제일 많은 선수가 과거엔 타이거 우즈였는데 지금은 아마 로저 페더러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시, 호날두 뭐 비슷비슷하겠죠. 그런데 페더러의 경우에는 호주 사람들이 떠들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걸 보면서 역시 선수든 정치인이든 평소에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잘해 놓으면은 위기에 처할 때 여론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그 사람을 보호합니다. 지금 이준석이 하는 행실을 보면은 저 평소에 좀 잘했으면은 이준석 편을 드는 사람이 있을 텐데 지금 좌파 이재명 민주당 빼고 이준석 편을 드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일부 못된 정치부 기자들 빼고는. 평소에 잘해야 된다. 그래야 여론의 힘을 받고 결정적일 때 그 여론이 도와준다 하는 그런 생각을 보면서 역시 호주가 대단한 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호주는 자주 국방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호주는 중국의 압박에 대해서도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도 끄떡없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로서는 호주가 참 고마운 나라입니다. 6.25 났을 때 제일 먼저 공군기를 보내준 나라가 호주입니다. 그래서 제트기를 어릴 때, 제가 50년대 어릴 때 호주기라 그랬습니다. 제트기만 보면 호주기다 했는데, 호주는 20세기 지구에서 일어난 큰 전쟁에 다 참전을 했습니다. 왜 참전을 하느냐? 군대를 이럴 때 보내야 국민들이 긴장을 하고 자주국방을 소중하게 여긴다. 그래서 카나다하고 호주를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카나다는 미국 옆에 붙어가지고 좀 기가 죽었는데 호주는 자주국방하는 나라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기백이 있고 또 스포츠도 잘하고 하는 나라로 아주 이미지가 참 좋은 나라죠. 호주의 법치가 조코비치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